농부 철수가 삽으로 찍은 건 흙이 아니라 저승사자 머리였습니다. 오늘 자정 내가 죽는다. 그렇게 말하고 다가오던 저승사자가 그대로 땅바닥에 나자빠졌지요. 그때 함께 떨어진 붉은 종이 한 장, 찢어진 홍패 위에는 철수 이름과 마을 사람 9명, 그리고 죽어가는 딸 복심이 이름까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흘 뒤 이 10명을 전부 데려가겠다. 오늘 야담, 저승사자를 삽으로 친 농부 이야기입니다. 철수는 떨어진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홍패였지요. 펼쳤습니다. 맨 윗줄에 자기 이름, 농부 철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래 마을 사람 이름 9개가 줄줄이.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줄까지 내려갔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병든 딸 이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걱 바닥에 누워있던 저승사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부여잡고 비틀거렸지요. 철수는 홍패를 움켜쥔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번개가 번쩍 저승사자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눈동자 없는 눈, 입술 없는 입. 철수 손에서 삽이 떨어졌습니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원래 오늘 자정 철수 혼자만 데려가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부가 깨지는 바람에 죽음을 잃은 혼들이 이 종이로 몰려들었다고 했지요. 저승사자는 철수 손의 홍패를 가리켰습니다. 사흘 뒤 10명 모두 데려가마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승사자는 검은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손에 남은 홍패 10개의 이름, 맨 아래 줄, 복시, 모처럼 박혔습니다. 철수는 홍패를 움켜쥐며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사흘밖에 없었지요. 철수는 홍패를 품에 안고 밤길을 달렸습니다. 집으로 뛰어들어갔지요. 딸 복심이가 마른 기침을 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는 텅 빈 쌀독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홍패를 방 구석에 숨겼습니다. 복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홍패 마지막 줄 이름이 겹쳐 보였지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가족 셋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심이를 부르는 소리였지요. 철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홀로 홍패를 꺼내 펼쳤습니다. 촛불 아래서 보니 이상했습니다. 몇몇 이름의 먹색이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복심이라는 이름, 처음보다 훨씬 진하게 떠올라 있었지요. 철수는 저승사자 말을 떠올렸습니다. 원래 오늘 죽을 운명은 자기 하나였다고 했지요. 철수가 저승사자를 때리지 않았더라면 다른 9은 안 끌려들었을 것이었습니다. 복심이도 그때였습니다. 복심이가 신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물이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고 말했지요. 철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전 홍수가 났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물이 마을을 덮칠 때 사람들은 작은 나룻배 하나에 올라타려 발버둥 쳤지요. 그때 젊은 철수는 다른 이들을 발로 차내고 자신과 아내 갓난 복심이만 배에 태워 도망쳤습니다. 물에 휩쓸려간 사람들, 그 중 몇이 지금 홍패에 적힌 이름들과 겹쳤습니다. 철수는 손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죽었어야 할 목숨이 지금까지 자기를 쫓아온 것이냐고 말이지요. 창호 밖을 보았습니다. 검은 그림자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갓쓴 그림자였습니다. 철수는 홍패를 움켜쥐었습니다. 죽을 사람이 자기 하나면 모를까. 10명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명부를 어떻게든 자기 손으로 뒤집어야 한다고 결심했지요.
창밖으로 다시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멈춰 섰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복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늘게 숨 쉬는 딸. 홍패 속 이름. 사흘 안에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철수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홍패를 다시 펼쳤습니다. 복심이 이름 옆에 붉은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피무늬처럼 보였지요. 복심이가 기침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철수는 홍패를 재빨리 숨겼습니다. 아내는 또 쌀이 떨어졌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깥에서 개가 짖었습니다. 허공을 향해 지저댔지요. 창호지에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사람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느다란가 그림자였지요. 철수는 홍패에 적힌 첫 번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마을 노인이었습니다.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노인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노인은 막 논두렁길로 나서려는 참이었습니다. 철수는 노인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오늘은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지요. 노인은 철수를 밀쳐냈습니다. 괜한 소리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논두렁길로 나가 버렸지요. 해가 기울었습니다.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달려갔습니다. 벼랑길이었습니다. 노인이 굴러 떨어져 있었지요. 철수가 달려가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홍패를 펼쳤습니다. 첫 줄 이름이 검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작은 피무늬가 번져 있었지요.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이 종이대로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것을 말이지요. 노인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철수는 상여 뒤를 따르며 생각했습니다. 오래전 홍수가 났던 밤을 떠올렸지요. 물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나룻배 하나에 올라타려 발버둥 쳤습니다. 젊은 철수는 소리쳤습니다. 애만 살리자고 외쳤지요. 다른 이들을 발로 차냈습니다. 자신과 아내, 갓난 복심이만 배에 태웠습니다. 도망쳤지요. 물에 휩쓸려간 사람들. 그 중 몇이 지금 홍패에 적힌 이름들이었습니다. 철수는 손을 떨었습니다. 그때 죽었어야 할 목숨이 지금까지 자기를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철수는 홍패를 다시 펼쳤습니다. 어제보다 더 또렷해진 이름들. 그 사이에서 복심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선을 굵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뛰어 들어갔습니다. 복심이가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었지요.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맥을 짚어 보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틀 내로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힘들다고 말했지요. 철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승사자 손에 맞든 자기가 죗값을 치르든 이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고 다짐했지요. 철수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여들었습니다. 철수는 홍패를 꺼냈습니다. 펼쳐 보였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털어놓았지요. 사람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철수에게 향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저승명부를 더럽혀 이 사달이 났다고 외쳤지요. 다른 이가 말했습니다. 홍패를 불에 태워버리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몇몇 사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홍패를 빼앗으려 했지요. 철수는 품에 껴안고 막아섰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잡아당겼습니다. 홍패가 찢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산허리를 갈랐지요. 사람들은 놀라 손을 놓았습니다.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홍패는 땅에 떨어졌지만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저승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부를 훔치려 드는 손이 많아질수록 죽을 이름도 함께 늘어난다고 경고했지요. 철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서로 밀쳐내는 모습. 홍수밤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더는 마을에서 홍패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병든 딸을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홀로 산 절로 향했지요. 비구니와 노승이 사는 작은 절이었습니다. 철수는 문턱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홍패를 내밀었지요. 노승은 홍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이 명부는 이미 젖은 것인 동시에 이 산의 것이기도 하다고 했지요. 산신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산신당에서 밤중에 의식을 올리자고 제안했지요. 노승이 홍패의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개 이름 중 하나만 유독 검게 빛났습니다. 농부 철수였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본디 오늘 밤에 저승에 가야 할 호는 철수 하나였다고 했지요. 나머지 9 이름은 홍수 밤에 철수가 떠밀어 떨어뜨린 사람들의 한이 엉겨붙은 그림자였습니다. 철수가 저승사자를 삽으로 쳐서 명부를 깨뜨리는 바람에 그 그림자들이 이종이의 몸을 얻으려 모여든 것이었지요. 철수는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오열했습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했다고 울부짖었지요. 노승은 말했습니다. 죽어야 할 목숨 하나로는 10집의 원한을 다 갚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살아서 갚을 뜻이 있다면 먼저 자기가 빚진 집들을 찾아가라고 했지요. 철수는 홍패를 들었습니다. 그 위에 적힌 이름들이 사는 집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굶주린 과부네였습니다. 빚에 내몰린 장정네였습니다. 홍수 때 가장 먼저 떠밀린 노인의 아들네였지요. 집집마다 자신 때문에 망가진 흔적을 보았습니다. 철수의 어깨는 점점 더 구부러졌습니다. 몇몇은 돌을 던졌습니다. 욕을 퍼부었지요.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내 덕에 우리 아이 하나 살았다고 했습니다. 사흘째 날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홍패에 적힌 젊은 장정이 죽었다고 했지요. 나무를 하다 나무더미에 깔렸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달려갔습니다. 죽은 장정의 가족이 달려들었습니다. 멱살을 잡았지요. 내가 죽었어야 할 운명을 우리 아들한테 떠넘긴 것 아니냐고 울부짖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철수를 재앙을 끌어온 인간이라 불렀습니다. 산 아래로 쫓아내자는 소리가 커졌지요. 철수는 입도 모지얼고 맞았습니다. 정녕 자기 하나 죽어서는 이 빚이 끝나지 않는 것이냐고 절망했지요. 노승이 알렸습니다. 오늘 밤 산신당 아래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죽을 자와 살 자를 사람 대신 산이 가려줄 것이라고 했지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호기심, 분노,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철수는 홍패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산신당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딸 복심이는 열로 인해 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산 아래에서 초를 켜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산신당 앞 횃불들만 일렬로 타올랐습니다. 마지막 밤의 긴장이 쌓여갔지요.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철수 앞에 섰지요.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사흘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명부는 여전히 흐트러져 있고 죽을 자의 한도 아직 남았다고 했지요. 철수는 이 말을 땅에 찧었습니다. 외쳤습니다. 자기 죄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홍수 밤에 살겠다고 남을 밀쳐냈고 오늘도 죽음 앞에서 도망쳤다고 했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자기가 죽어 이 빚을 갚겠다고 애원했습니다.
이 이름들은 놔두라고 빌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바람이 솟구쳤습니다. 오래된 소나무에서 푸른 불씨가 튀어나온 듯한 기운이 내려왔습니다. 산신이 강림하는 순간이었지요. 안개 속에서 늙은 노승조차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산신의 형상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손짓 한 번에 홍패 위를 휘감던 검은 기운이 주변에 퍼져나갔습니다. 10개의 그림자를 세웠지요. 그들은 모두 홍수밤에 물에 빠져 죽은 이들이었습니다. 각각 입을 열었습니다. 배가 뒤집히던 날 저놈이 내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다는 이유로 나를 밀어냈다고 증언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철수에 숨겨진 과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지요. 철수는 그들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말을 다 듣고 서 있었습니다. 산신은 이제 홍패에 적힌 다른 이름들의 주인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남의 논을 헐값에 빼앗아 지금까지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어떤 이는 굶는 이웃을 외면하고 자신만 살쪄 온 자였지요. 산신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호통쳤습니다. 죽음의 빚을 철수 한 사람에게만 돌리고 너희는 서로의 욕심 위에 올라타 살아왔다고 꾸짖었습니다. 사람들 얼굴이 하나하나 굳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철수를 욕하던 자신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요. 저승사자는 조용히 홍패를 산신에게 내밀었습니다. 이제 누구를 먼저 데려갈지 산이 정해달라고 말했지요. 산신이 홍패를 펴보았습니다. 10개의 이름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에 철수 이름만 남았지요. 산신은 철수에게 두 갈래 길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죽어 저승에서만 이 빚을 갚는 길. 목숨은 살려두되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홍패에 적혔던 집안들을 자기 손으로 돌보며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죗값을 갚는 길이었습니다. 둘 중 어느 길을 택해도 딸 복심이의 목숨은 아버지 선택에 매달려 있다고 덧붙였지요. 철수는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과 복심이를 두고 떠날 수 없다는 마음 사이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철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복심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열에 들떠 숨막혀 하던 모습이 겹쳤지요. 아버지, 나 혼자 남겨두고 가지 말라는 목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철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산신과 저승사자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말했습니다. 죽는 벌은 순간이지만 살면서 갚는 벌은 날마다 마음이 찔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몸 살아서 그 10집안의 밥과 제사를 맡겠다고 했지요. 딸아이와 이 마을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승사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소인지 한숨인지 모를 숨을 내쉬었지요. 산신이 흰 비단을 펼쳤습니다. 홍패 위에 덮었습니다. 종이 위 이름들이 한 줄씩 사라져 허공으로 날아갔지요. 마지막까지 남았던 농부 철수 이름마저 비단 속으로 스며들며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철수의 가슴팍에서 뜨거운 열기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겉옷을 들춰보았습니다. 심장 위에 검은 뱀 모양 흉터 하나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산신은 말했습니다. 명부에서 내 이름은 지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흉터를 보는 날마다 오늘 밤을 기억하고 내가 빚진 집들을 잊지 말라고 했지요. 저승사자는 갓을 고쳐 쓰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언젠가 내 수명이 다하면 그때는 조용히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졌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그 흉터를 안고 늙어갔습니다. 홍패에 올랐던 집안들을 찾아가 논의를 도와주었습니다.
흉년의 쌀을 나누었습니다. 제사가 없던 집에는 먼 친척처럼 상주로 서주었지요.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철수 아재가 아니었으면 못 버텼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이 모이면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 저승사자를 삽으로 찍어 명부를 깨뜨린 농부 철수가 있었다고 말했지요. 남을 물에 밀어넣고 살아남은 죄를 평생 밭을 갈며 갚으려 한 사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남의 죽음을 밟고 살면 언젠가 그 이름들이 빗공무니를 따라붙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도망치지 않고 맞서서 갚을 수 있는가? 그게 사람값이라고 했지요. 옛말에 인과응보라 했습니다. 지은 죄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대가가 돌아온다는 뜻이지요. 철수는 삽으로 저승사자를 쳤지만 결국 자신의 과거 죄를 마주했습니다. 죽음보다 무거운 살아서 갚는 벌을 택한 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야담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